현재 한국 네티즌들이 공유하고 있는 사진을 보며 해외에서 다시 한번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의 보건당국과 외교부 등은 연일 해외에서 요청해오는 컨퍼런스 콜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현재 모델로 삼을 만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다고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 개발금융총괄팀은 최근 세계은행에서도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한국의 상황 대처와 노하우를 전수해주길 원한다며 컨퍼런스 콜을 요청해왔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G7 선진국들 중 일본만 제외하고 모두가 한국에 SOS를 보내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황 대처를 잘하는 한국이 결정적으로 서방 국가들을 또 한 번 크게 부러움을 사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양대 일간지 중 하나인 르 피가로의 도쿄특파원 레지스 아르노 기자는 우리 의사결정권자들의 한국의 방식에 대한 오만을 참을 수 없다는 직설적인 제목의 컬럼을 통해서 아시아 국가들의 방식을 무지 몽매함으로 치부한 프랑스가 마스크 착용이 아무 소용없으며 대대적 검사도 무용지물이라 주장해 놓고 이제는 중국에서 마스크 10억 개를 받으려 하고 대규모 검사도 공언했다고 말하면서 프랑스 정부가 이동 제한령으로 시민의 기본권인 통행의 자유를 제한한 것을 두고 당신들이 사생활 침해 운운한 것을 기억하나 라며 이중적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프랑스는 현재 필수적인 사유를 제외하고 이동과 여행을 전면 금지하고 약국과 슈퍼마켓, 주유소 등을 제외한 모든 상점의 영업도 중단시킨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레지스 아르노 기자가 정부를 비판하며 또 하나 한국과 프랑스가 비교되는 점이 있다며 거론한 것은 바로 한국은 4월 15일에 정상적으로 선거가 진행된다는 점으로 프랑스는 선거가 취소된 걸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프랑스는 사태가 심각해지자 결국 지방 최종 결선 선거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에둘러 비판한 것입니다. 서방에서 자신들은 민주주의를 오랜 기간 수호해왔는데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투표는커녕 정상적인 경제활동마저 안 되는 상황에 한국은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투표를 온전히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은 독일 슈피겔지 등에서 누누이 강조한 한국의 국가봉쇄를 하지 않고도 경제와 민주적 시스템이 돌아가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를 말하는데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를 한국에서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서방에서 봤을 때 얼마나 전율할 만한 일인지 모른다는 분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전 선거가 시작된 한국의 네티즌들은 자신들이 투표하고 왔다는 인증샷 등을 공유하거나 투표장에 줄 서 있는 모습을 촬영하여 SNS에 올리는데 미국, 독일 등에 거주하는 교민들은 현지 상황에서 재외국민 투표가 취소되었다고 전하며 선거를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고 한편으론 부럽다며 지금 지구상에서 정상적으로 선거를 진행하는 나라는 아마도 대한민국뿐일 것이라는 의견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최근 프랑스 정부는 한국 보건당국과의 컨퍼런스 콜에서 질문을 던졌는데 어떻게 하면 한국의 시민의식이 그렇게 높을 수 있나? 보건당국이 아이디어를 내면 시민들은 그것을 어떻게 잘 지킬 수가 있냐며 놀라움을 표시했다고 전해집니다. 레지스 기자는 민주주의를 위해 비싼 대가를 치르며 싸운 한국이 이제는 전세계 모범이 된다고 극찬합니다. 이미 프랑스에는 한국을 그저 아시아의 소국으로만 봤던 과거의 이미지에서 현재는 자국이 가장 중요시하는 민주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본받아야 할 표본적인 나라로 인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 공세가 이어져도 투표할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이 서방 국가들의 부러움의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트러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원 클럽에서 비롯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IT, 통신업계가 정상 근무 전환 계획을 철회하고 재택 근무를 연장하는 등 대책 마련. 10일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27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 신규 확진자 27명 중 22명이 국내 발생 사례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들을 중심으로 발생한 집단 감염 사례가 계속 보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 0시보다 27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내 누적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총 1936명. 신규 확진자 수는 5월 3일을 제외하고 4월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 한 자릿수를 유지했지만 서울 이태원 소재 클럽들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다시 증가세. 신규 확진자 27명 중 22명이 국내 감염 사례인데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2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8명, 대구 1명, 인천 1명으로 집계. 한편
일본 코로나19 감염자 숫자가 집계된 것보다 실제로는 훨씬 많을 것이라는 점을 사실상 인정하는 발언이 일본 정부가 설치한 전문가 회의 간부에서 나왔다. 오미 시게로 전문가 회의 부자장은 11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증상이 가볍거나 없는 경우도 많이 있다며 10배일지 15배일지 20배일지 아무도 모른다고 답했다. NHK 방송이 이날까지 집계한 감염자 숫자는 16,680명인데 실제 수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점을 시인한 것이다. 또 후쿠야마 데스로 이폰 민주당 의원이 국내 감염자 숫자가 현재 보고된 것의 10배 이상이라는 전문가들의 추정이 개연성이 있지 않으냐고 질문하자 오미 부자장은 현재 보고 숫자보다는 많은 것이라는 점은 틀림없다고 생각하지만 10배인지 아닌지는 내가 말할 수 없다고 답하는데 그쳤다. 감염자 집계 신뢰성에 의문이 들게 하는 일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도쿄도는 이전까지 도쿄도 내 감염자 숫자에 76건을 더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쿄도는 도내 보건소들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 건수와 감염자 숫자를 보고받고 있는데 집계 과정에서 감염자 111명이 누락되고 35명이 중복 보고된 데 따른 것이다. 집계 오류는 보건소 업무가 과중한 데다 아날로그 방식의 처리에서 비롯됐다. 보건소는 그동안 감염자 현황을 컴퓨터에 입력한 뒤 다시 손으로 써서 이를 팩스로 도에 보내왔다. 도쿄도와 직접 연결되는 입력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다. 번잡해진 업무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했고 팩스가 도에 들어가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도쿄도는 12일부터 감염자 정보를 일괄 관리하는 데이터 센터를 새로 도청 안에 설치하고 온라인으로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타액을 이용한 코로나19 PCR 검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마이니치 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코안의 점액을 면봉으로 채취하는 현재 검사 방법보다 보다 안전하고 간단하다고 일본 정부는 보고 있다. 일본 정부가 타액을 이용한 검사까지 검토하고 나선 건 다른 국가보다 PCR 검사 건수가 현저히 적다는 비판 때문이다. 오는 13일 일본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12차 한미일 안보회의가 화상회의로 대체된다. 정부는 이 조치가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의에서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한미일 3국의 공조 방안과 코로나19 대응 공조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회의를 통해 코로나19의 사회적 감염 추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일본이 우리 정부의 지원을 요청할지 주목된다. 일본은 코로나19 검사 키트를 피해 각종 방역 물자가 부족한 상황이지만 한국에 지원 요청을 하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 당국자들은 오히려 한국의 검사 키트가 불량이라는 가짜 뉴스를 확산시키는가 하면 세계 수십 개국이 모범으로 삼고 있는 한국식 방역을 폄하하는 등 상식에 벗어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방부는 한미일 국방당국이 오는 13일 제12차 한미일 안보회의를 화상회의 형식으로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정석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데이비드 헬비 국방부 태평양 안보차관보 대행, 스치미치 아키히로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한미일 안보회의는 매번 3국에서 번갈아가며 열린다. 이번 회의는 일본에서 열릴 차례였으나 일본의 코로나19 확산세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3국은 이번 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3국 공조 방안과 지역 정세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대응 공조 및 3국 간 국방 교류 협력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한미일 안보회의는 3국 국방부의 차관복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국방, 외교 당국 간 연례 안보협의체다. 지난 2008년부터 11차례 열렸다.